네, 여러분 뭐 잘 쉬셨나요? 쉬는 사이에 몇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네요.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 중에 곰 같은 위험한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사실 캠핑 중에 만나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제 트레킹이나 가면서 로드트립 중에는 곰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곰이 나오는 지역은 국립공원에 워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베어 스프레이라고 팔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너럴 스토어나 안 그러면 그 근교에서 이제 파는데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서 베어 스프레이 그 뭐랄까 이렇게 그 뿌리면은 고춧가루 같이 매운 게 있어서 곰이 도망가게 하는 베어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베어 스프레이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은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 뭐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태연하게 그 있는 상태에서 다가오면은 베어 스프레이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한 4, 5m까지도 풍겨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사를 하면은 곰들이 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어 스프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개 또 곰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두세 사람이 가면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면하는 경우는 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셨는데, 경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 뭐 한 4성급 이상에 자겠다 그러면 또 틀리고요. 또 국립공원에도 롯지라는 게 있어요. 롯지는 이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숙소죠. 아주 잘 지어놓은 옛날 한 100년 된 그런 이제 판잣집인데, 그런 데는 한 300불 이상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이제 물론 호텔도 자고 에어비앤비도 자고 막 대부분 섞였어요. 아주 비싼 호텔에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캠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텐트에서 자면은 국립공원은 20불에서 40불입니다. 정말 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만약에 RV 차를 빌린다. 캠핑카를 빌린다 그러면 캠핑카가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렌트차의 비용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UV를 빌렸는데요. SUV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에 10만 원 이상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렌트비만. 그리고 기름값이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3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1,500원일 때 떠났는데 지금 1,800원이더라고요. 엄청 올랐죠? 미국도 평균 갈론에 5불 정도 합니다. 갈론에 5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1,400원에서 1,00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싼 데는 또 쌉니다. 산 속에 들어가거나 아리조나 같은 데는 약 3불대에서도 4불 정도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 4불대가 보통입니다. 갤론당입니다. 1갤론은 약 3.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한 1,300~1,4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를 많이 타느냐, 그 다음에 어떤 차를 빌리느냐, 어떤 숙소에서 자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또 되게 사 먹으면은 미국 식사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팁이 지금 의무화 돼가지고요. 옛날처럼 뭐 기분 좋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체크를 이렇게 비를 받아보면 제일 싼 게 18%입니다. 제일 비싼 게 25%예요. 근데 18%를 준다고 찍을 수가 없어요. 대개 20%를 주게 돼요. 그럼 팁이 10%, 15%가 아니라 이미 20%가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값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제가 인앤아웃을 좋아해서 햄버거를 한 2번 정도 사 먹은 것 같은데 맛도 없어요. 우리나라 햄버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료도 많이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재료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기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햄버거에다가 콜라 세트로 먹으면 한 15,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팁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를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캠핑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해 먹고 밥을 뭐 가다가 도시락 싸가지고도 가기도 하고 레스테리라에서 뭐 된장찌개 이렇게 뭐 꽁치찌개 해가지고 먹고 이랬기 때문에 식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 무슨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다시 그 클럽을 열려고 합니다. 로드트립에 대한 여행 클럽을 열 텐데요. 그때 참여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 또 성북 50% 센터에서 요청을 하셔서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6회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날 강연을 2시간씩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오프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온라인보다는 여행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서로 질문 주고받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여행에 있어서 느꼈던 감성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 제목은 초대받고 싶은 여행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여행 인문학 쪽을 요구하셔서 여행지 소개도 물론 해드리겠지만 여행에서 있어서의 서로와의 어떤 그 공감대 또 여행의 어떤 여정을 즐기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주간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인원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좀 신청을 하셔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직접 뵈면서 이런 여행을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신청을 해서 그때는 직접 마주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로드트립 과연 도대체 어딜 가서 뭘 보고 왔지? 이번 시간에는 그냥 푹 뭐 노트 놓으시고 그냥 화면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여행 사진과 동영상을 준비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여행은 이렇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행 기간은 83일간 5월 18일에서 8월 8일까지 25개 국립공원을 주로 서부 지역을 주로 이제 섭렵을 했고요. 캠핑을 무려 83일간 중에 36박을 캠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사실 평소에 캠핑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립공원 내에서는 캠핑을 해야 그 정말 자연과 밤하늘의 별과 또 그곳에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캠핑을 하면서 저는 또 트레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국립공원 안에서 캠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박을 무려 캠핑을 했는데 캠핑의 정말 진한 참맛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 국립공원을 가게 되면은 캠핑을 좀 즐겨 할까 합니다. 그리고 무려 83일간, 물론 83일간 계속 달린 건 아니지만 자동차 주행 거리는 약 18,294km, 약 11,000마일을 달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동차 여행은 달리는 것만으로 즐거움이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즐기고 왔고요. 이렇게 5개 소 구간으로 나눠서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눈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코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에 있는 국립공원을 이렇게 섭렵을 했고요. 그래서 데스밸리, 사구아로, 그랜드 캐년 등을 이렇게 봤고요. 2코스는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그랜드 캐년에서 모뉴멘트 밸리라든가 덴버를 거쳐서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산 국립공원 등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공원을 섭렵을 하고 모압은 이제 유타주입니다. 유타주로 넘어가서 3코스에서는 모압이 이제 하나의 그 미국 유타주 국립공원의 그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모압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타주의 5대 국립공원이라고 그러죠. 아치스 국립공원, 자이언 국립공원들 5개를 다 구경을 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달려보고 싶어하는 US 50번 도로, 네바다주 도로 그거를 횡단해서 카슨시티까지 간 게 3코스였고요. 4코스는 이제 카슨시티에서 동쪽 해안, 즉 태평양 연안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달리는 이제 동쪽 해안을 주로 그 위쪽은 이제 오레곤하고 워싱턴주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국립공원을 들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리면서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유명한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국립공원 등을 이제 하는 게 4코스였고요. 5코스는 워싱턴에 있는 로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을 거쳐서 스포케인을 거쳐서 이제 글레이셔 국립공원, 그 다음에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을 거쳐서 시애틀에서 다시 귀국하는 이러한 일정으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코스별로 중요한 여행지와 이제 사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세요. 1코스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있는 그 미국 전체 지도에 보면은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쪽이죠. 그래서 이런 루트로 1코스를 달렸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피나클스 국립공원, 그 다음에 데스밸리 국립공원,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거쳐서 모하비 사막을 거쳐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그 다음에 이제 투싼에 있는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다시 아리조나 북쪽의 패트리피드 내셔널 파크와 이제 그 그랜드 캐년 끝까지 가는 거를 1코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7일간 6개 국립공원을 방문했고요. 약 4,000km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 유명한 국립공원 6개를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미국 서부 하면 요세미티, 뭐 세콰이어, 킹스 캐니언인데 왜 여기를 안 갔냐 그러는데 여기는 뭐 옛날에 횡단할 때 이미 방문을 했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들이 5월 18일 날 출국을 했는데 5월 초, 4월 말에 이 지역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요세미티 북쪽 길이 폐쇄가 됐고요. 대부분 킹스 캐니언 세콰이어에 있는 캠핑장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일정을 그쪽은 가지 않고 가봐야 뭐 우리가 달리고 싶은 뭐 유명한 티오아 로드 패스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길들을 산악길을 달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패스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좀 생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서부 지역에 채널 아일랜드 내셔널 파크라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그쪽 지역은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을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정말 신비의 땅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데스밸리잖아요. 죽음의 계곡인데 뭐 옛날에 서부 지역을 골드러시 때 여기를 넘어가다가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이 여기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죠. 온도가 저희들이 갔을 때가 5월 거의 말경이었는데요. 그때가 화씨로 110도, 섭씨로 따지면 40도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 7월쯤 지나면서 이 지역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기후를 보니까 섭씨 47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가능하면 5월 달에 가야 됩니다. 5월 이렇게 약간 여름이 되기 전에 가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 신비의 땅의 규모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아침하고 꼭 여기에서는 일출과 석양을 꼭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가시고 또 여기에 이제 해발 고도보다 약 82m가 낮은 해저보다 낮은 그 등 고지대, 이제 뭐 저지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소금밭으로 돼 있는데 그런 곳. 아주 정말 여기는 뭐 달나라에 온 기분입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꼭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2개의 국립공원. 여기도 꼭 빼뜨리지 마십시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조슈아 트리는 저렇게 신기한 형태의 선인장류의 나무인데요. 올해 너무나 가뭄이 들고 더워서 저 나무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조슈아 트리에서 캠핑을 했는데요. 점보락 캠프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슈아 트리의 국립공원에 캠핑을 하신다면 점보락 캠프그라운드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분위기도 좋고요. 그 뭐 일출과 일몰을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싼에 있는 사구아로 국립공원은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멕시칸 선인장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은 이제 멕시코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리조나 지역인데 저러한 뭐 선인장이 뭐 가도 끝이 없이 있어요. 온 산야가 전부 저런 선인장입니다. 뭐 저희들 몇 배 큰 그런 크기의 선인장이 있죠. 그런 걸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뭐 여기는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대부분 웬만하신 분은 다녀왔을 텐데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꼭 일출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물론 콜로라도 강 밑에까지 내려가는 트레일은 너무 위험하고 또 1박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쿼터가 몇 개 안 돼요. 그 밑에 콜로라도 강에 있는 숙박업소가 산장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더라도 저희는 중간 지점까지 내려가는 브라이트 엔젤 그 트레일 중간 지점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좀 다소 힘들긴 한데요.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국립공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그다음에 국립공원만이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 라스베가스 근교에 있는 자이언 국립공원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바다 주에 있는 주립공원인데요. 밸리 오브 파이어, 말 그대로 불같은 계곡이라는 곳인데 이런 곳은 자동차로 꼭 주행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정말 달나라에 온 기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빨간색의 이러한 그 사함들이 정말 너무나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질비하게 퍼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특히 이곳도 여름에 가면 아주 너무 덥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6월 초에 갔는데도 굉장히 더웠고요. 30도가 넘는 더위였는데 가능하면 이제 봄, 가을에 한번 가시길 바랐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로 이렇게 로드트립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트레킹도 많고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립공원도 한 번씩 이렇게 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1코스를 마쳤는데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제 2코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서부의 중심이죠. 콜로라도주에 있는 국립공원을 이렇게 섭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애리조나에서 출발을 해서 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페이지는 애리조나하고 유타주 국경 부근에 있는데 이 주변에는 정말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렌 캐년 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후보댐만 알고 있는데 글렌 캐년 댐이라고 콜로라도 강 북쪽에 약 250km가 되는 댐이 있어요. 강이 이제 생겼는데 호수가 됐죠. 그 호수가 이제 레이크 파울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거기에 이제 또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엔텔러프 캐년, 이거는 이제 인디안 지역입니다. 정말 그 슬롯 캐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좁은 캐년 섬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바호 인디언들의 성지라는 모뉴멘트 밸리, 이러한 그 주변에 멋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에서는 저희들은 4일을 있었는데, 페이지를 거쳐서 이제 콜로라도로 가면은 메사베레데, 텔루라이드, 스키장이 유명한 곳이죠. 정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키장과 경치를 가진 곳이 텔루라이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를 거쳐서 블랙 캐년, 사암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암석이 전부 시커매요. 거쳐서 그레이스앤 듀운스 거쳐서 콜로라도 스프링즈에는 이제 아는 지인이 있고 후배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한참 있었습니다만은 시내 정원이라든가 파이크스 픽스, 콜로라도주에서 제일 높은 약 4,300m 꼭대기까지 차를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봉우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덴버를 거쳐서 로키산 국립공원도 너무 자연이 아름답죠. 그래서 로키산 국립공원을 지나서 아스펜이라는 도로 자체가 가을에 가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가을에 못 갔기 때문에 아스펜 아시죠? 자작나무과의 나무인데 노란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아스펜 이 하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I-70번 도로가 또 아름다워요. 그 길이 그 인터스테이트 70번 도로를 거쳐서 콜로라도 내셔널 모뉴멘트에서 유타주에 있는 모압까지 16일간 4개의 콜로라도 국립공원을 방문한 약 3,000km 가까이를 주행을 했던 곳입니다. 네, 여기에는 뭐니 해도 모뉴멘트 밸리죠. 그 다음에 엔텔러프 캐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좁은 그 슬랏 캐년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정말 신비한 곳이고요. 이 지역은 다 나바호족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행 출입 패스의 비용을 내야 되고요. 이들이 전부 여행을 가이드하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모뉴멘트 밸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비싼 호텔에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뉴멘트 밸리 공원 안에 더 뷰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루 저녁 자는데 거의 한 300불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침에 모뉴멘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일출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런 곳에 가시면은 외곽에서 싼 호텔에 있지 마시고, 저는 물론 나바호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라서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장소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근데 갔더니 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텔도 한 번씩 주무시고 이런 멋진 곳을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샌 듀운스 국립공원은 로키 산맥에 이제 접어들면서 유타주라든가 이 서쪽에서 날아온 모래 사막에서 날아온 바람이 이렇게 모래를 날려가지고 엄청난 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 여기에만 이제 로키 산맥에 차단이 돼가지고 모래가 가다가 산맥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듀운스라고 그러죠. 이게 봉우리죠. 이런 엄청난 모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렇게 물이 계곡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물장난도 할 수가 있고 저 모래 사막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비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서남쪽에 보면은 메사베르데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거는 약 1300년 전에 인디안들이 저런 엘카브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절벽 밑에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서 벽돌집을 짓고 살았다는 그런 현지 옛날 선사시, 그러니까 1300년이면 언제인가요? 전인가요? 그러면 거의 한 고려 신라시대 이런 데서 이제 인디안들이 사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신비한데요. 그거를 저것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그다음에 뭐 로키 산맥, 로키 마운틴 하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노래도 많고요. 정말 저 4,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직접 내가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지금도 저때가 7월인데 눈이 저렇게 덮여 있는 길을 저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거는 그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저 도로는 한 3,800m 정상까지 이렇게 찻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로키 산맥을 방문하시면은 저 길을 한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크스 픽스라고 그래야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4,300m가 되는 봉우리인데요. 저게 7월 달인데 저기 눈이 되게 덮여 있어요. 저기를 이제 차로 올라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분인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한 중턱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일부러 찍은 건데요. 저기에서 한 올라가면은 여기가 한 3,800m 꼭대기까지 이제 그 전망대가 있어요. 거의 3,900m인데 저 산의 전체 높이는 4,300m입니다. 그래서 뭐 4,000m 이상을 여러분이 차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전역에 이렇게 로키 산맥 쪽으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로키 산맥을 직접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맑았고 그래서 저 멀리까지 이렇게 시야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눈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크스 픽스, 여기에 이제 올라갈 때 비용을 좀 냅니다. 여기도 이제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4,000m 이상을 자동차로 달려볼 수 있겠어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코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타주의 국립공원의 중심 거점 도시 모압에서 시작을 해서 유타주에 있는 5개 국립공원, 아주 유명하죠. 아치스, 캐년랜드, 그 다음에 그 캐피탈 레이프, 그 다음에 브라이스 캐년, 거기에서 자이언까지. 이 지역을 이제 유타주의 핵심 국립공원 남쪽에 있는 핵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묶어서 밑에 있는 그랜드 캐년까지 묶어서 그랜드 서클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랜드 서클 지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구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부 지역만 약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3주 정도 로드트립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유타주와 아리조나 북쪽,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의 일부 서쪽, 남쪽 메사베르데 지역, 이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랜드 서클에서 그레이트 베이신이라고 네바다주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도 아주 만만찮게 아름다운데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부터 카슨시티까지. 카슨시티는 이제 그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가장 외로운 도로, US 50번 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을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걸 한 600km 달려서 카슨시티에 가서 타호, 레이크 타호라고 아주 엄청난 또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보는 걸 해서 3코스는 13일간 6개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약 2,400km를 달리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니 해도 유타주에 있는 5대 국립공원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치스 국립공원이죠. 이러한 델리게이트 아치라든가 윈도우즈라든가 랜드스케이프 아치라든가 이런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아치가 약 2,000여 개가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하루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가면은 하루에 그냥 특히 패키지로 가면 하루 한나절 잠깐 보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오시는데 절대 안 돼요. 최소한 이틀, 3일 정도는 있어야 이러한 곳에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치스 국립공원을 들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를 다 저희들은 직접 걸어서 트레킹을 해서 이렇게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이것도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는 이제 주로 이런 뷰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제 사함의 기둥들, 이게 펼쳐져 있는데 정말 신비함을 떠나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죠. 그 속을 거니는 꼭 트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올라올 때도 저길로 올라올 수 있는데요. 나바호 루프 트레일이라고 그러고요. 또 좀 그 옆에까지 만약 시간이 있다면은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모습을 닮은 그 곳이라고 그래서 퀸스 가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트레킹을 하시면은 한 뭐 길어도 한 3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꼭 내려가서 트레킹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비로스러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국립공원, 여기는 뭐랄까 정말 또 다른 색다른 곳인데요. 그랜드 캐년이 밑에 꺼져 있는 심식된 곳이라면 이곳은 계곡이 밑에 있고 위에 솟아 있는 바위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경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 엔젤스 랜딩 트레일이라든가 저렇게 계곡길 사이에 있는 그 강을 걷는 또 트레일이 있어요. 저것도 아주 넬로우라는 트레킹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트레킹을 즐기는 그러한 여행을 꼭 자연에서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년랜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 캐년하고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색다른 곳이거든요. 이 캐년랜드 국립공원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 대륙 횡단할 때는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SUV도 빌렸고 오프로드 용차를 빌렸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렸습니다. 이 길은 직접 비포장 도로면서 이 캐년랜드 꼭대기 한 1800m 위에서 밑에까지 콜로라도 강이 있는 밑에까지 직접 저런 구불구불한 밴드길을 자동차로 걸립니다. 이 길은 셰퍼 캐년 로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SUV 정도만 있으면 사륜구동차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이걸 전체를 제가 다 영상을 찍어 왔는데 한 커트만 여러분이 보여드릴게요. 정말 굉장히 도로가 좁은 오프로드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한 속도는 15마일, 한 25km 정도 되는데 사실 25km 달릴 수가 없어요. 터덜거리기도 하지만 위험해가지고 바로 옆에는 낭떠러지거든요. 저게 1800m면 한라산 거의 꼭대기에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저희가 이제 데드호스 포인트라는 곳인데요. 저런 이제 그 콜로라도 강이 침식해서 생긴 저러한 도로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저 키로가 이제 끝까지 가면 한 30km까지 갈 수가 있고요. 저런 험한 도로는 약 18km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제가 이번 미국 서부 로드트립에서 가장 그 어드벤처한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그 추억에 남는 길이 바로 셰퍼 캐년 로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캐년랜드 가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만약에 SUV가 없다 그러시면은 하루 빌려주는 렌터카도 이 모압에 가면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빌려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코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서부 태평양 지역 연안을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오 호수가 있는 카슨시티에서 출발해서 라센 볼케닉, 그 화산이 터진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레드우드. 레드우드는 거의 한 80m 이상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나무라고 그러죠. 껍질이 빨간색을 띄어서 레드우드라고 하는데요. 정말 빽빽한 레드우드가 이곳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크레이토 호수. 크레이토 호수는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천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칼데라 호수인데 화산이 분출하면서 생긴 호수인데요. 천지도 저도 가봤지만 천지보다 훨씬 큽니다.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높이도 천지하고 비슷한 약 1900m 정도의 그 봉우리에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려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오레곤으로 와서 플로렌스라는 해안이 아름다운 동네. 그다음에 오레곤 해안을 거쳐서 포틀랜드에 가면은 멀트노바 폭포라고 그러죠. 2단 폭포인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 폭포 스테이트 파크는 10개의 폭포가 있는 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워싱턴주에 들어와서 성 헬렌스 볼케닉 파크, 정말 유명하죠. 레이니어 산, 약 4,000m가 되는 정말 눈 덮인 그런 산이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국립공원. 올림픽 국립공원은 정말 밀림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시애틀 북쪽에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까지 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자, 라센 화산 국립공원은 저게 화산 봉우리 꼭대기입니다. 아직도 눈이 덮여 있고요. 중턱에 있는 호수에는 저렇게 눈받침이 나요. 그래서 이 호수와 이 아름다운 길을 트레킹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레드우드 국립공원. 이거 정말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저렇게 자동차로 나무 사이를 낄 수도 있는 곳도 있고요.
이 나무들이 레드우드의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수만 수십만 그루가 그냥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에 나무 잘려있는 모습을 보셨지만 저거는 작은 축에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10명, 10대명이 안 와도 아름 안 와도 둘레가 다 되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레드우드들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 호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칼데라 호수인데요. 천지의 5배 정도 됩니다. 저 빛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풍덩 뛰어들고 싶을 정도인데 신비한 거는 천지는 비가 내렸다 고인 물이 장백폭포 쪽으로 흘러가는 물길이 있잖아요. 저기는 물이 들어오는 데도 없고 나가는 데도 없는데 저 수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저 청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말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저 물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고여있는 물인데 저는 정말 사파이어 색의 정말 맑은 색의 그 물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 깊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지의 2배가 되는 590m가 됩니다. 그런 정말 아름다운 호수이기 때문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곤 해변에 여러 가지 저런 물개 모양이 있는 바위도 있고, 오레곤 해변은 정말 끝이 없이 백사장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레곤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오레곤에 있는 크레이터 호수 국립공원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 4,000m 가까이 되는 3,900m 되는 산인데요. 아직도 빙하로 덮여 있고 만년설이 그대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저 꼭대기까지는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고, 비터 센터에서 약 1,900m 정도까지 올라가는 스카이라인 트레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이제 저 길을 올라가 봤는데요. 빙하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빙하 폭포가 내리는 모습들, 이러한 신비로운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저 중턱에서 이렇게 저 멀리까지 로키 산맥을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 스카이라인 트레일은 사람이 엄청 붐빕니다. 이게 이제 시애틀 주변에 있는 산이거든요. 시애틀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몰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예약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꼭 저런 마지막 트레일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국립공원, 워싱턴 주에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죠. 저 사진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비가 내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판초 우위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아바타가 금방 숲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밀림지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네죠. 저 지역은 온대 우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애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는 시애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림 지역으로 밀림 지역이 그대로 있는데요. 열대 우림이 아니라 온대 우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온도 아주 선선하고요. 살기 좋은 곳인데 시애틀 바로 이제 서쪽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우림 지역인지 한번 달려보실래요? 여기는 가장 유명한 호레인 포레스트라는 지역입니다. 정말 비가 많이 호레인이잖아요. 많은 비가 내리는 숲속인데 한번 달려보실까요? 저희 갈 때 마치 비가 막 내려서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이게 이제 레드우드 아니면 전나무, 더글라스 전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퍼져 있는데요. 나무마다 이끼가 끼어 있죠. 이런 길을 1시간, 2시간을 달려도 이런 길입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은 캠핑을 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텐트를 치지 못하고 차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박을 했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차박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차박을 하시려면 캠핑카를 빌리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SUV다 보니까 뒷좌석을 젖히면 약 140도까지 젖혀지기 때문에 뭐 잠을 자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서 자는 거는 뭐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SUV 정도면 할 수 있고요. 미니밴도 뒷좌석을 이렇게 잘 펴면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저희처럼 비가 많이 와서 캠핑을 텐트를 칠 수 없을 때 차박을 하는 거는 권하지만 매일 차박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박을 즐기시려면은 RV차 캠핑카를 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5코스는 시애틀에서 출발을 해서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북쪽에 밴쿠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림이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이쪽에 이제 그 산맥 속에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산맥이에요. 거기에 있는 국립공원이고요.
거기를 거쳐서 스포케인을 거쳐서 글레이셔 국립공원, 여기는 이제 몬태나입니다. 몬태나 주는요, 이 로키 산맥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로키는 이제 캐나다 쪽에서 엘버타 주에서 흐르는 곳이고요. 거기에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글레이셔 국립공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빙하가 있는 그런 국립공원이고요. 거기에서 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제 보시고요. 거기에서 쭉 내려오시면 한 600km 정도 내려오시면 와이오밍 주에 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옐로스톤과 그랜드 티톤이 있습니다. 옐로스톤 뭐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천연 온천 지역과 가이서가 있는 곳이고 그랜드 티톤도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국립공원은 되게 세트로 되게 구경을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다호로 들어오면은 아이다호 펄스와 트윈 펄스, 그 다음에 크레이터 오브 더 문이라는 말 그대로 달나라와 같은 지형을 하고 있는 내셔널 모뉴먼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려서 오시면 아이다호는 정말 볼 걸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스노우 퀄미 폭포 지역 시애틀 주변을 거쳐서 이제 귀국하는 이런 루트로 해서 11일간 세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약 3,500km 정도를 달린 코스가 바로 5코스, 마지막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레이셔 국립공원이죠. 이게 몬태나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꼭 크루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호수마다 크루즈 배를 띄워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치들이 대부분 트레킹 중에 찍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뱃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배 그 크루즈 안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이 글레이셔를 볼 수 있는 그린넬 글레이셔 빙하, 맨 밑쪽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그린넬 빙하를 볼 수 있는 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16km 정도를 왕복해야 되는데요.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코스를 그린넬 빙하 트레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저러한 모습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레이셔도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머무르셔야 기본적인 곳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이셔 국립공원에 가면은 Going to the Sun Road라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태양을 향해서 가는 도로라는데요. 너무 아슬아슬하고 이 뭐 1700m 산 중턱 그렇게 나 있는 좁은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허가가 있어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레이셔 국립공원을 가시려면은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지 사람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통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도로인데 저희들은 이 길을 달렸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다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한번 맛만 보시죠. 정말 이게 뭐 오른쪽 그냥 낭떠러집니다. 난간도 없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좀 쌓아놨는데요. 유난히 좁아요. 왼쪽으로 붙으면 또 절벽이어가지고 산이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가 달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길인데 이것도 한 시속 한 10km, 20km 내에 달려야지 거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조그만 미니밴 캠핑카는 지나갈 수가 있는데 RV차 큰 캠핑카는 아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니밴 정도를 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SUV는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고요. 정말 쓰라쓰라합니다. 쓰라쓰라. 이 길을 이거 거의 한 30km 가까이 되거든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이제 나무가 많아서 다 즐길 수 없는데 포인트마다 내려서 이렇게 사진도 보시고 산 정상도 보시고 이 글레이셔 이 국립공원 자체가 산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곳은 8월 초에 갔기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 눈들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5, 6월 달에 가면은 빙하와 만년설을 구경하는데 아주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7, 8월은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스톤 국립공원. 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이미 국립공원 미국 대륙 횡단할 때 여기 한 4일 이상 있어가지고 곳곳을 봤기 때문에 또 다시 보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만 둘러보고 왔는데 그때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말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무지개색을 가지고 있는 그랜드 프리스마틱 가이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온천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밑에 왼쪽에 보시는 그랜드 티톤은 그때 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치는 산을 잡을 수가 없는데 저기도 뭐 3,500m가 넘는 산 봉우리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호수들
거기를 거닐는 이렇게 트레킹 이런 걸 꼭 한번 해보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맛보기만 해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벌써 50분이 다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 혹시 페이스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명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신청하시면 제가 저기에 있었던 그 80일간의 여행을 매일 일기식으로 갔던 곳의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걸 거기에도 물론 다를 올릴 수가 없었죠. 제가 찍어온 사진만 해도 80일 동안에 약 15,000장과 사진의 영상을 찍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오시면 어느 정도는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실명으로 치시면 패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행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죄송합니다. 여행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시니어 여행 대학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여행 기록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미국 여행을 갔다 왔더니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룹 회원수가.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500~600명씩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던데요. 혹시나 이곳에 가면은 여러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그룹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여행 사진도 올리고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여행 가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 대학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트래블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거를 즐길. 제가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초대받고 싶은 여행이라는 여행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오시면은 이러한 미국 여행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제가 다녀온 자유여행에 대한 여러 곳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시니어가 돼서 여행을 떠나야 되고 자유여행을 해야 되는지, 또 물론 힘들겠지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꾸려서 내가 계획해서 가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정말 초대받고 싶은 여행,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바로 내가 초대받고 싶은 여행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여행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뵙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강의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 6분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박 얘기도 하셨는데 가능하면 차박은 좀 물론 즐기시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저희 나이에 제가 하룻밤 딱 한번 그 국립공원에 차박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물론 텐트를 치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텐트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캠핑장도 좋은 데가 많습니다만은 미국 국립공원에 가서 텐트를 한번 쳐보시면은 정말 색다른 맛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립공원은 굉장히 캠프 에리아가 넓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가서 차 2대, 텐트는 한 3개 정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팀으로 한 4분 정도, 그 정도 한 6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한 2~3개를 치시고 그 속에서 야영을 하시면서 별도 보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트레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대부분 국립공원의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프그라운드는 되게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변만 둘러보아도 국립공원의 반은 보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시려면은 캠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 예약을 하는 요령을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recreation.gov라는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물론 내셔널 파크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그 사이트하고 연계되는 사이트가 연계되는데요. 캠핑은 미리미리 예약 안 하시면은 요즘 미국 사람들이 엄청 캠핑을 좋아하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도 많이 오고 유럽 사람들은 마지막 여행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가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질문하셨네요. 캐년랜드 시알퍼 캐년 로드 말씀하시는군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밑에서 모압에서도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년랜드 비트 센터가 있는 그 입구가 있어요. 로드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좁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좀 만약에 교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상 이게 2차선 도로가 아니니까
좀 넓은 지역에서 먼저 보시는 분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 분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충분히 교차에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잠깐만 한 분만 더 받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분들이 이 로드트립이나 미국 자동차 여행을 좀 겁나서 못 하시는데 막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영어를 못해서 못 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국립공원 가서 영어 쓸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만 하시면 되고요. 더구나 구글 트랜스레이트라는 번역 통역기를 이용하면은 너무 쉽게 통역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은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어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영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분들이 외국 언어에 이렇게 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통해서 서로 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통화를 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꼭 한번 미국 국립공원 로드트립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부족한 시간에 너무 바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강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직접 얼굴을 뵙고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성북 50% 센터 그 관계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 여러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에 걸친 저의 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